어떤 과목을 학습을 하든 항상 수험생이라는 거 염두하고요. 그리고 꼭 올해 내로 끝낸다는 생각하고 시험 준비만 하셔야 됩니다. 시험 준비만.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은 결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양이 많이 변한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냥. 그 탄력적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자극을 준 것보다는 반응을 많이 보인 거고, 가격이 변한 것보다는 수요량이 많이 변한 거다, 이런 거죠. 근데 그 필요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말고요. 그냥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했다, 그거 말면 답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험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가고요. 계속 반복해서. 자, 탄력성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류 및 개념. 종류 3가지 시작.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각각 정의합니다.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X제, Y제로 갑시다. 교차 탄력성,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무슨 재화를 설명하고자 함이죠? 대체제, 보완제. 그러면 교차 탄력성에서 대체제라는 얘기를 설명해 보세요. 오케이. 비례. 근데 시험에는 비례가 안 나오니까 시험용으로 다시 환산하세요. 0보다 크다, 아니면 플러스다. 무엇이 X제 가격과 Y제 수요량이 그 둘의 관계가,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무슨 제와? 우등제와 열등제. 우등제 설명하세요. 소득 탄력성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플러스 값이, 또는 0보다 크다. 그 이상 더 이상 없어요. 오로지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의 종류는 총 5가지였습니까? 완전 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양은요, 조금만 변한다는 뜻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떠올리고 수평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죠. 그래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엇이 불변? 양이 불변. 끝. 자, 그 다음 연결해서 갑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가격은 덜 상승하고 양은 더 증가한다. 다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가격은 불변, 양은 증가. 잘 기억해요. 이게 자유롭지 못하신 분은 그냥 외워요. 3가지를 통째로 다 외워놔요. 그냥 외우면 무조건 저게 다 들어가니까. 예외가 뭐 있겠습니까? 수요 증가 대신에 수요 감소가 나오든지, 공급 증가 대신에 공급 감소가 나오는 거고, 완전 탄력식 대신에 완전 비탄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형태는 저 스타일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안 되면 외워요. 저 3개를 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대입하면 돼요. 자, 균형 가격 다시 구합니다. 수요량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1200 하면 쭉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수요량인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수요량 해도 되고 수요 함수라고 해도 되고, 수요량은 1200 마이너스 P, 공급량은 3P. 따라서 식 불러요. 시작. 1200 마이너스 P는 3P. 정리하면 4P는 1200, P는 300.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균형 가격을 각각의 함수에 대입하면 양은 얼마? 900. 외워요. 다시. 누가 출제든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다음 탄력성 계산 문제 11번 문제, 12번 문제 기억해요. 보지 마시고요. 11번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5분의 7 얼마? 1.4? 네. 12번은 그러니까 탄력성 문제는 항상 정보가 3개다, 그죠? 분모의 정보,
분자 정보, 탄력성 정보. 그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는 제시합니다. 제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가격 변화율 주고 수요량 변화율 주면 간단한데 12번 문제처럼 나왔을 때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해석해봐요. 가격 탄력성 0.5예요. 가격 탄력성 0.5입니다. 양이 10%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 채워요. 그렇죠. 내려올 때는 나눠야죠. 20% 증가 감소. 감소. 하시겠습니까? 예. 왜 감소죠? 가격과 양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계산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조금만 하다 보면 계산 문제가 훨씬 쉬울 거예요. 11번, 12번 문제 통째로 외워요. 탄력성 계산 문제 11번과 12번을 통째로 외워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냥. 뭘 보고 있습니까? 다 봤는데. 외워요. 그냥 통째로. 또 답만 외우세요. 큰일 납니다. 과정을 외워요. 과정을. 그러니까 탄력성 계산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림 그리는 것. 근데 문제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분모, 분자, 탄력성의 크기 항상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 자 탄력성에서 두 번째 목차 두 번째가 뭐던가요?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죠. 자 그거 하나 정리할 겁니다. 교과서 갑시다. 126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 제목 시작. 제목 다시 시작. 시험 문제 유치하게 어떻게 나오느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 이렇게 나와요. OX, X. 무조건 가격 탄력성과 임대 수입과의 관계만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오세요. 시험 문제가 나와서 무슨 탄력성 할 때는 대체재 보완재가 보이면 교차 탄력성이고 우등재 열등재가 보이면 소득 탄력성이고 나머지는 몽땅 다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제목을 일일이 외우려 하지 말아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 보완재 이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은 우등재 열등재 아니면 그 무엇도 없다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이다. 따라서 임대 수입은 무엇과의 관계를 말한다? 가격 탄력성과 수입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일단 내용은 택에서 한번 쭉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세요. 백화점에서 박앤세일을 합니다. 박앤세일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세일한다가 무슨 뜻이냐니까요. 아 박앤세일 한다는 게 세일한다는 뜻이라고요? 가격을 인할 때 이게 빨리 맞춰야죠. 가격을 하락했다. 결과 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도. 백화점에서 박앤세일하면 주 품목이 뭐든가요? 옷, 오케이. 무슨 옷? 누구 옷? 여성 옷. 몸빼? 그러니까 몸빼냐고요? 아닌가요? 그러면 가격이 대체로 고가품들이 주 품목 대상입니다. 주 품목 대상이고 얘들도 박앤세일 하던가요? 식료품도? 아주 가끔씩? 오케이. 자 그럼 따져봅시다. 백화점에서 고가의 여성 의류와 식료품을 박앤세일 했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입이. 응? 박앤세일 하니까 일대가 교통마비 아닙니까? 다 가서 뭐 사든가요? 칫솔 사든가요? 라면 사든가요? 뭐 사든가? 여성 의류 사는 거죠. 예. 자, 이쪽은 박앤세일하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박앤세일 품목이 아니라는 거죠. 백화점에서 가끔씩 박앤세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가끔씩 한다면서요. 하는 이유는 우리 백화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시장보다 가끔씩 가격을 낮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장철이 되면 백화점에서 배추 가격을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합니다. 이건 마케팅 전략으로는 좋은 건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럼 뭐라는 뜻입니까? 백화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백화점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해서 백화점 가서 배추만 딱 사고 집에 갔습니까? 아니면 쇼핑을 합니까? 쇼핑하죠. 하면 끝장이라니까요. 쇼핑하면 또 마음에 카드 다 긁어버리죠. 그럼 집에 가면 또 뭐합니까? 후회하면서 일단은 보면 긁죠. 몇 번 긁다가 이제 뭐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따져봐요. 이런 제품들은 가격에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방금처럼 박인세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산다네요. 탄력, 비탄력. 그럼 탄력적인 재화는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까? 예, 인하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식료품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라고요. 비탄력적인 재화는 비탄력이라는 말을 생각해봐요. 가격을 올려도 큰 변화 없고 내려도 큰 변화 없다면 가격을 올리는 게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 수강료를 더블로 올렸더니 자 30% 학원 수강료를 30%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 중에서 50%가 떠나갔습니다. 가격보다 양이 더 많이 움직였죠.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라고요. 보세요.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인상하면 수입이 감소한다고요. 자, 그런데 앞서 또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중개사하고는 우리 학원과 부산에 있는 학원 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럼 일단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져요. 이래 되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라면 우리 학원의 수강률이 따따블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산까지 가지는 못할 거예요.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리는 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을 내린 거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감소한다. 이해는 하시겠죠? 별 내용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 찾아요. 제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된다로 끝나네요. 그 아래 내려가면 찾았습니까? 그 뒤에 여병 많죠? 내용이 쭉 해서 뭐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에 되어 있죠. 된다 뒤에 여백에다가 하나만 씁시다. BB만 쓰세요. BB. 앞에 것은 잠깐만 여러분들은 그냥 BB만 일단 적어놔요. 앞에 거는 비탄력, 뒤에 거는 비례. 무엇이 비례냐? 가격과 수입이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과 수입이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대입해 봅니다. 비탄력, 식료품은 비탄력입니까? 그러면 식료품은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과 수입이 어떤 관계라고요? 가격을 올리면 수입은 증가하고 내리면 수입은 감소라고요. 여기서는 방금 내렸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거라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것만요. 그럼 시험 문제는 두 개니까 비탄력적이든 탄력적이든 둘 중에 한 가지니까. 그럼 탄력이 놓으면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억한 게 반대니까 반비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면 반비례입니까? 무엇과 무엇이 반비례라고요? 가격과 수입이 맞는지 확인해 봐요. 얘는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니까 수입하고 가격이 반비례로 움직여요. 내리면 오르고 올리면 내린다고. 요것만 메모하고 이것만 암기하세요. 이 부분은 오늘은 가볍게 갑시다. 교과서에 적어놔요. 제목과 답을 정확히 적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는 BB, 앞에 B는 비탄력, 뒤에 B는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입. 암기하세요.
127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4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제목 뒤에다가 적을게요. 선택의 폭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선택의 폭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자, 비교합시다. 막둥이 결혼하셨죠? 예. 막둥이하고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분이 결혼 시장에서 탄력적일까요? 예?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끝난 거죠, 그냥.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습니까? 끝. 막둥이는요? 탄력적이죠. 왜? 막둥이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놈을 만나도 상관없죠. 근데 결혼하신 분은요? 됐어요. 그럼 끝났어요. 선택의 폭이 클수록 끝났습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기면 거기는 예시들만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한번 읽고 갈 거예요. 기억에 뭐라고요? 대체제만 동그라미. 이 세상 탄산음료는 콜라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 탄산음료는 콜라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콜라를 마신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콜라 가격이 따따블로 올랐다.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은 사이다도 있고 환타도 있고 대체제가 많다. 콜라 값이 오르면 콜라는 안 먹는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크다. 대체제만 딱 기억하면 돼요. 선택의 폭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다양 동그라미. 디귿의 용도 전환이 용이 동그라미. 의미가 똑같아요. 농지 사시겠습니까? 절대 농지 사시겠습니까? 농지. 이유는요. 이는 필요하다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절대 농지는 농지로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리얼은 뭐라고요? 세분화 동그라미. 세분화 동그라미. 커피 아니 마셔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먹는 거는 자유스럽게 하자고 했습니다. 커피를 세분화시켜 보세요. 밀크커피, 설탕커피, 자판기파기 생각이 안 나시죠? 자, 커피 세분화 시켜봐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요. 커피를 그렇게 다양하게 세분화 시키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죠. 선택의 폭이 어떻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세분화 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미음으로 갈게요. 시작. 다른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상업용, 공업용 이런 얘기인데 그냥 주거용만 동그라미.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주거용이 탄력적이라고 기억해요. 왜? 주거용은 단독, 아파트, 연립 등등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거용은 용도를 세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상가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단독 상가, 연립 상가 이런 거? 자,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주거용은 세분화가 가능하니까 선택의 폭이 크다. 다음에 비업으로 가볼까요? 비업 확인해 보세요. 키 찾았습니까? 뭐죠? 키는 세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옷 확인하시고요. 예, 기간이 길수록 동그라미. 기간이 길다는 말은 장기인데요. 장기, 이꼴 장기.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소비자들은 왜 장기가 되면 탄력적일까? 장기가 되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돼요? 소득 수준이 높아져요. 소득이 많으면 선택의 폭은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라고. (29만 원) 밖에 없다고 하신 분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배우하고 결혼했던 그분요. 몇 번째 결혼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그 시험도 안 놓는 그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는 왜 그렇게 다양하게 결혼할까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29만 원밖에 없다는 분이 어딘가 다 삥땅 해놓고 이렇게 우기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추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추징하면 그들은 헤어지는 겁니까 또?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케이, 거기까지.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걸 그냥 사치품으로 갑시다. 고가품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치품은 탄력적입니다. 고가품이 탄력적이라고요. 아까 박앤세일 또 올려봐요. 고가품이 탄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번에 교과서를 한번 다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31페이지 갈게요. 갈로 3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뒤에다가 적읍시다. 생산이 가능할수록 탄력적이다. (131페이지에) 갈로 3번 뒤에 제목 뒤에다가요. 생산이 가능할수록, 다른 말로 말하면 공급이 가능할수록 탄력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확인하고요. 단기, 장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기가 탄력적이다. 장기만 체크하고요. 오늘은 이제 가볍게 그림만 한번 구경해 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S0 공급 곡선과 S1 공급 곡선을 비교하세요. 어느 쪽이 탄력적입니까? 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입니까? 그럼 얘가 탄력적인 겁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 P0일 때, S0일 때는 Q0까지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S1일 때는 Q1까지 공급해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일수록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커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장기란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장기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연습만 할게요.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생산비가 급등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하는 게 쉬워진 겁니까? 어려워진 겁니까? 어려워졌으니까 비탄력적이고. 3번 잘 보세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라는 단어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린대요. 이렇게 되면 생산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 그럼 생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방금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는 메모하신 것만 기억해요. 종류를 달달 암기하는 것은 지금 하지 마세요. 수요는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커지다? 수요는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크다? 선택의 폭이 클수록. 선택의 폭이 크다는 것을 반대 입장에서 말해보세요.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크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공급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공급량이 많으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급은 어떤 경우에 탄력적입니까?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생산을 못하면 비탄력이고 생산이 가능하면 탄력적이고. 132페이지.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림은 참고로 보시는 겁니다. 앞서 칠판 제일 끝에 세 가지 메모했던 거 있죠? 그 내용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은 마무리합시다. 다음 두 번째 정책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는 251
교과서는 251페이지. (251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문제 내지 6문제. 시작합시다. 목차부터 만듭시다. 자, 정책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시장 실패의 알아야 되고요. 시장 실패가 무슨 뜻인지,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 실패 원인에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씩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 메모하는 척 하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펜 놓고 칠판 딱 보세요. 보시면 하나씩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시장 실패.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시장이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안정 경쟁 시장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용어들 구경하세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시험 지문에 독점 시장이다, 과점 시장이다 이런 단어 하나만 툭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보이든 다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에 대립되는 말이 시장 기능입니다. 시장 기능. 시장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격을 창조하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수요와 공급이. 자, 그럼 이쪽은 시장 실패 원인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독점, 얘네들 한전용. 얘네들이 전기요금을 올리면 지금보다 따따블로 올리면 전기 사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고 뭐 반딧불로 공부할 겁니까? 그럼 핸드폰은 또 어떻게 하고? 예? 자, 사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 공급이 자율적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시장 실패. 두 번째, 제목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 제목 뭐라고요? 경제로 끝나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비경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규모의 경제는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왜 유리하다는 겁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자, 1군 건설회사와 지방 건설회사를 비교해 보세요. 1군 건설회사가 수주 물량이 훨씬 많겠죠. 그럼 1군 건설회사와 지방 건설회사가 동일한 마감재, 똑같은 마감재를 사용합니다. 어디가 마감재 비용이 적게 들어갈까요? 1군이 적어요. 왜 적게 들어갈까요? 대량으로 수주할 테니까. 그럼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네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니까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1군 회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감소합니다. 비용 체감 산업.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로 처리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공공재가 뭡니까? 공공이 생산한 재와 정부가 생산한 재와. 공공재 예를 드세요. 도로, 산림, 공원 이런 것들.
오늘 아침 도로 위를 걸어왔죠. 공원을 이용하십니까? 북한산도 가십니까? 내년에는 한라산을 올라갈 때 얼마씩 받는다고요? 올해부터인가요? 이제 한라산 올라가면 돈 받는다 그러죠.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일단 못 들었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뉴스도 안 보면 뭐 하시죠? 지금 한라산 올라갈 때 2만 원이라고 안 하던가요? 5천 원이던가요? 5천 원요? 2만 3천 원요? 자, 지금 고민이라는데, 자, 그래 되면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에요. 대가를 받는, 그래도 뭐 공공재는 공공재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그러면 안 가겠다고 일단 그렇게 뭐 응답을 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공짜라서 간 건지. 어쨌든 공공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네 번째 뭐라고요? 누구는 그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는 그 정보를 모르고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도 최순실이가 아는 정보를 알았더라면 우리 재산은 분명히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그죠? 네. 대신에 이제 이번에 뭐 그런 건수로 잡혀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 청문회도 나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친했다면 청문회 나갔을 겁니까? 우리도 안 가면 버티보는 거죠. 걔네들도 안 나가는데. 자, 다섯 번째는 외부 효과. 더 있는데 일단 이 다섯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시작.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11월 달에 하신 분들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외부 효과. 보세요. 잘하죠? 11월 달 하신 분들. 자,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하대요. 더 들어가면 또 다칠 수 있어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 한 문제, 나머지 합쳐서 한 문제. 그렇게 해서 두 문제. 두 번째 해야 될 내용. 실패했으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정책. 제목이 뭐라고요? 칠판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세요. 자, 첫 번째가 필요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를 칠판 보고 설명하세요. 왜 개입하는 겁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또 말해보세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요. 불안정 경쟁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정부는 개입합니다.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놓으면 지문 하나로 놓을 거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네, 얘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은 원인과 수단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잘 틀립니다. 이게 원인인지 수단인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무슨 뜻이라고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왜 개입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원인, 이유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수단이 뭐냐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원인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수단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하고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적 개입은 직접 개입하고 간접적 개입은 간접 개입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둘 다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 개입이란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자, 토지 시장이 과열됩니다. 토지 시장이 과열되면서 토지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되는 게 이게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조세입니다. 금융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우리는 간접적 개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겁니다. 간접적 개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직접적 개입의 종류도 수만 가지고 얘도 수만 가지예요. 근데 간접적 개입은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 다 답을 찾습니다. 시험 문제는 조세라고 나오지 않아요. 취득세 인하, 양도세 인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함으로써 수십 개를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직접적 개입은 대신에 정의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직접적 개입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다음 중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얘들 찾으라는 얘기죠. 기억해 봅시다. 세 번째 토지정책, 부동산 정책에서는 한 문제. 토지정책에서 하나. 제목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통 TDR 이렇게 놓을 겁니다. Development Rights, 그래서 개발권을 트랜스퍼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말. TDR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토지용 규제. 두 번째가 토지 비축 제도. 공영 개발. 그런데 이쪽은 여러분 시험 과목 2차 과목에 있는 공법률. 공법쌤이 누구죠? 이름이 잘 모릅니까? 뭐라도 괜찮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한종민이하고 공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기억해요. 여기. 공법쌤이 자기 과목은 40문제 놓는다든가 더 많이 놓는다 그러던가요? 40문제 넘어 놓는다 그러던가요? 40문제 그러던가요?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른 과목에도 막 나와요. 개론에서도 한 2개 정도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면 3개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 교중에서 1차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개론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영역이 있기는 한데, 근데 어떤 영역들은 손댈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개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어,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한 문제. 주택정책은 하나 내지 2개. 제목이 뭐라고요? 1회 때부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늘. 뉴스에서 나오는
신문에서 나오는 것도 맨날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보조금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브랜드가 뭔가요? LH. LH. 서울시는 SH도 있고. 두 번째가 분양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양가 규제입니까? 분양가 자율합니까? 물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자율합니다. 자율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입니다. 국가 소유의 국유지라는 얘기죠. 국유지나 공유지를 건설회사가 매입했습니다. 그럼 매입가가 민간 토지 매입할 때보다 싸다 비싸다? 싸죠. 그럼 건설회사의 마진이 커지겠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가 규제합니다. 건설회사의 과다한 이익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아파트를 신축한다면 그럴 때는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아서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을 비교합니다. 구체적으로 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조세의 기능입니다. 조세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점점 출제 빈도가 이쪽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조세의 정가, 정가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재산세가 인상되었다. 재산세는 누가 부담한다? 집주인이, 임대인이. 대신에 임대인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 임대료를 올린다. 이게 조세의 정가. 그래서 얼마나 올린다? 몇 프로 올리실 생각입니까? 본인이 집주인이면요. 빨리 올리세요. 10%요? 바보. 그 다음에 막둥이는 몇 프로? 100% 올려 너는. 100%? 나쁜 녀석이네. 그래서 7대 3을 부담하게 되었다. 임차인이 7, 임대인이 3, 8대 2든 6대 4든 이것을 귀착. 떠넘긴다. 정가. 떠넘겨서 각자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것을 귀착.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올 하반기도 하락하고 내년에도 하락하고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하락하면.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 심리적 공황 상태가 올 텐데요. 이거는 최순실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를 죽이려고 할 걸요 아마. 그럼 정부는 또 어떻게 정책을 쓸 것 같습니까? 세금을 낮추는 등등등의 혜택을 또 주겠죠. 양도세 1가구 1주택은 몇 년간 보유하다가 처분하면 비과세입니까? 예? 10년요? 3년요? 몇 년? 2년. 2년. 왜 2년으로 됐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샀다고 합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건 전혀 1가구 다주택과 관계없겠네요. 그런데 이게 확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주거용이면 몇 주택? 2주택. 그러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이내에 처분하면? 누가 2년 이내라고 하던가요? 어디 거짓말합니까? 몇 년 이내? 1년 이내인데 그게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3년으로요. 어느 쪽을? 얘를. 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주택을 샀다고요. 그럼 이 주택을 2년이 아니라 200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니까. 그죠? 새로운 주택을 샀다면 기존 주택이 2년의 조건을 만족하면 처분해도 된다고요.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요. 단 언제? 몇 년 이내에 팔으라고요. 이게 이번에 바뀌었다고 개정됐다고 3년요. 엄청나게 완화된 거예요. 아주 웃긴 거예요. 보세요. 얘 사고 한 달 후에 샀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얘는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를 3년 이내만 얘를 처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양도세가 높아요. 양도세는 이게 나 세금을 내려면 단위가 높다고요. 그냥 팔려고 했다가도 이게 참 분명히 차익은 생겼죠.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거니까 차익은 생겼죠. 언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세금은요. 갑자기 배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충실히 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좀 배가 이상하죠. 기분도 그죠. 예. 그러니까 양도세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는 거죠. 팔려고 했던 갑자기 양도세를 생각하니까 에이씨 못 팔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양도 차익이 많아서 양도 세금이 많으면 이제 그걸 팔고 이사 가면 살던 집보다 어때요? 규모를 줄여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법을 많이 완화시켜서 3년의 조건을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 완화시켰을까요? 시장이 지금 점점 어쨌든 위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집을 팔려고 했던 자가 내놓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입니까?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 아닙니까? 공인중개사가 찌랄찌랄 할까 봐. 이래야 거래가 잘 될 거 아닌가요? 자, 조세정책 한 문제. 전체 5문제 내지 6문제. 자, 이게 주택 정책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머릿속에 그리세요. 들어간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교과서 갑니다. 251페이지 1번의 부동산 문제 찾았습니까? 예, 1번의 의 첫째 줄만요. 시작. 자, 하나만 체크할게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체크합니다. 그게 부동산 문제의 정의입니다.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나 관계가 나쁜지. 막둥이는 본인 소유의 토지가 몇 평 가지고 있습니까? 웃지 말고 말을 해봐요. 한 평도 없죠. 보세요. 이 막둥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동산과 막둥이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단 한 평도 못 가지고 있는데? 몇 평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빨리 해요. 몇 평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 소유의 토지는 몇 평이죠? 개뿔 없어요. 100평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부동산 문제의 정의예요. 큰 2번 제목 뭐라고요? 갈로 2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가고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집가가 높다. 동그라미. 지금은 손대지 맙시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아주 가끔씩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탑 찾기가 곤란한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보기는 봐둬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몇 가지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참고하기 있습니까?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월달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가볍게 한번 언급만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구분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용어만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칼로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가 10분위 분배율, 두 번째는요 로렌츠 곡선, 세 번째 지니 계수. 얘네들은 무엇을 하는 지표입니까? 제일 위에 있네요.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 나라의 소득은 얼마나 분배되어 있을까? 이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얘네들인데 대한민국의 소득 분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갈로 4번에 보니까 주거비 부담 문제 있습니까? 동그라미. 별 내용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도 그냥 모의고사 나온다면 모의고사 지문 하나 정도. 오른쪽 페이지 큰 4번 제목은요 한때는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별 내용 아니니까 제목만 봅시다. 첫 번째 악화 성량. 한 번 잘못된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상태가 나빠진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는요 잘못된 문제는 다시 종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비가역성. 세 번째 한 번 잘못된 문제는 그 잘못됨 계속해서 이어진다. 지속성. 네 번째는요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 해결 수단의 다양성. 체크할 필요 없어요. 용어 정도만 보면 돼요. 1교시에 졸더니 2교시는 아예 자고 있고 3교시에 집에 갔더라. 악화성량. 두리번 주변에 뭘 두리번 합니까? 조는 사람 찾고 있습니까? 그게 악화성량. 두 번째 졸더니 깨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다. 비가역성. 끝날 때까지 졸더라. 지속성. 깨우는 방법 무지 많다. 해결 수단의 다양성.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6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녀석 이제 두 문제 놓은다고요. 1번은 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인 보이네요. 제목만 쭉 체크할 겁니다. 첫 번째 불안정 경쟁시장. 두 번째 그리고 올라가서 참고하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말도 보이죠. 세 번째는요 공공재 참고하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무임승차도 보이네요. 네 번째는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다섯 번째는 외부 효과.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외부 효과가. 자, 칠판으로 오세요. 일단 목차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편해요. 자, 목차 방금 시장 실패의 원인은 5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5가지요. 시작. 불안정 경쟁 시장. 예, 그렇게요. 261페이지. 261페이지 큰 3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칠판 먼저 보고 갈게요. 부동산 정책은 3가지 시작. 필요성, 기능, 수단. 이 3가지예요. 자, 그래서 261페이지 큰 2번 보시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뭐라고요? 필요성만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냥 구경만 해서 손대지 말고요. 기능.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단 쪽에 별 표시 1개. 앞에 쪽에도 하고 와야 되겠는데. 258페이지. 258페이지. 외부 효과 찾았습니까? 그럼 별 표시 100개. 257 칼로 3번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로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다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별표식 1개씩, 별표시 하나씩. 가능성이 높아요. 그 녀석들도. 자, 그리고 264로 갈게요. 2절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책. 칠판 먼저 구경하시고요. 토지정책에서는 3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토지 이용 규제. 두 번째, 토지 비축 제도. 세 번째,
공영 개발. 자, 교과서 267로 갈게요. 267 가니까 큰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별 표시 일단 100개는 합시다. 한 개보다는 중요하니까. 했습니까? 한 장 뒤로 넘기면 1번 제목이 뭐죠? 지역지구제 넘깁시다. 270 제목은 뭡니까?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한 장 넘기면 272. 자, 거기서부터 제목만 볼 거예요. 세 번째, 개발허가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제도, 토지 적성평가제도 모두 다 지문 하나씩은 다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요. 자, 그리고 토지정책에서는 토지이용 규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역지구제하고 개발권 양도제,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비축제도입니까? 예, 동그라미만요. 별 표시할 만큼의 중요도는 아니고요. 276 4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것도 동그라미만.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이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278페이지 주택정책 봤습니까? 자, 칠판 먼저 보시고요. 주택정책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예요. 임대주택정책하고 분양가 정책하고요. 281페이지 하단에 큰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표시 100개. 하나도 그냥 빠뜨릴 게 없습니다.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289로 갈게요. 289로 가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예, 거기는 그냥 별표시 하나만 해놓읍시다. 갈로 1번은요? 분양가 규제 정책 넘겨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넘기면 안 되네요. 그 밑에 있네요. 분양가 자유라 그 두 가지. 넘기면 있는 게 선분양, 후분양인데 그 정도는 참고 정도. 292 사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세 정책입니까? 먼저 확인해 보고요. 기능, 정가와 기착, 경제적 효과예요. 그래서 293페이지 가시면 기능 보입니까? 이제 그 기능을 단순히 이제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그 기능들을 이제 활용한 지문들이 자꾸 나옵니다. 기능 공부해야 되고요. 조세 기능의 별표시 1개. 그 다음 넘겨봅시다. 294. 조세 정가와 기착 나옵니까? 거기도 하나. 296. 큰 3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적 효과는 별표시 100개. 주로 시험은 조세 정가와 기착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쪽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쪽 빈도는 얘는 그냥 지문 1개, 지문 1개. 예전에 이제 한 문제, 이제는 지문 1개. 얘가 대부분 시험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기능들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난해합니다. 우리 상식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답 찾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 조세 기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법 시간에 학습하시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공법 시간에서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2차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 아시겠죠? 개론에서 한 개씩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말고는 아무 목적도 없어요. 2차 과목. 자, 정책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거 다 진도 나갔으니까. 자, 그럼 뭐예요? 뭐 다 있는데. 자, 그런데 그냥 하면 찜찜하니까 오늘은 이해합시다. 외부 효과. 자, 칠판에 있는 내용들 찍어서 기억해 놓읍시다. 활자로 다 만들어서 밴드에 다 올려 놓을게요. 밴드에 올려 놓으니까 밴드 그냥 다운 받으시면 돼요. 쉬었다 하겠습니다.